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기름을 뭐 숟가락으로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걸 약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의 차이가 있느냐, 식물성 기름이 좋냐 나쁘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냐면,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근육이 평상시에 어떤 에너지를 쓰냐, 지금 제가 근육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 쓰는 것 같아도 제가 이 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근육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무표정인 것 같아도 동시에 수십 개의 근육을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근육들이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지방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을 때 그때 지방이 대부분 써요. 근데 갑자기 달린다, 그때 포도당을 씁니다. 평상시 에너지원의 한 70%는 지방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이제 포도당을 쓴다. 그런데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의 차이가 있느냐? 동물은 안 좋아, 식물은 좋아 라고 이분법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방이니까 안 좋아, 그런데 기름은 괜찮아, 특히 오일이라고 한 영어로 쓴 건 괜찮아, 말도 안 되게 생각하시거든요. 오일과 기름과 지방 그냥 같은 말이라, 과학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방의 대표적인 형태를 버터와 마가린을 보시죠. 그 다음에 식용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뭐 별 오일 다 보시는데, 얘네들은 그냥 다 기름, 지방입니다. 버터나 마가린은 왜 굳어 있고 이쪽은 왜 물이냐? 녹는 점 때문에 고체고 여기는 액체예요. 이렇게 유체로 된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유연한 형태라서 액체를 유지합니다. 근데 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뻣뻣한 형태가 되면 고체가 돼요. 그래서 버터나 마가린은 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육지 동물들은 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단단한 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화 지방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도 많아요. 우리 절반 이상이 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중력을 이기고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이 왜 도대체 수생식물에 많냐? 중력에 대해서 덜 느끼는 해조류, 해산물, 생선 이런 것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왜 많냐면 유연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우리가 육지 생활을 하려면 단단한 지방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포화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포화 지방이 당연히 많이 들어옵니다. 육지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화 지방이 많은 거는 추출해가지고 순수한 지방 형태의 조미료 같은 음식을 만들죠. 버터, 마가린. 버터, 마가린은 포화 지방이 많아서 단단해졌구나. 얘들이 유체인 이유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졌기 때문에 얘들이 기름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지방의 한 60%가량은 포화 지방으로 돼 있어서 포화 지방도 먹어야 됩니다. 포화 지방 엄청 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포화 지방을 찾아 먹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먹다 보면 포화 지방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포화, 불포화가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포 기능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도 잘 드셔야 되고 불포화 지방산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고기만 좋아하게 되면 포화 지방산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중요성을 알고 생선도 먹고 해조류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좋냐 나쁘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분해한 다음에 단위별로 영양분만 흡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성 기름을 먹건 동물성 기름을 먹건 우리 몸은 완전히 분해한 지방산 형태로 흡수를 해요. 실제 그러면 동물성 기름이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세포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뇌는 물처럼 비중이 낮은 곳이에요. 뇌 기능은 엄청나게 주변과 상호작용이 많은 곳이라서 이 세포막을 이루는 구조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 돼요. 뇌 때문에 먹는 거예요. 뇌와 신경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염증 때문에 먹는다, 일부 효과는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효과예요. 실제로 우리 기름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건 세포막을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과 세포막이에요. 모든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는 하나의 지방산이 모양이 불포화 지방산이면 3차원적으로 이렇게 꺾이게 돼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포화 지방산이 일자로 되어 있어 빽빽하게 만들어요.
뇌가 빽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뇌는 일정 수준의 불포화 지방산을 항상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요. 오메가3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생산 못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비타민이라고 말한 것들이 왜 필수 영양소라고 하냐면 비타민을 실제 만들 수 있는 동물도 있는데 사람은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미노산도 못 만드는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하면 엄청 중요한 거 잘 먹어야 돼. 그 뜻이 아니고 몸에서 못 만들게 진화했어요. 왜 못 만드냐? 음식물로 너무 잘 들어와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느니 음식으로 보면 쉽게 들어오는데 이게 훨씬 편한 거지. 그게 필수 영양소들이 돼요. 오메가3는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성분이라서 뇌의 신경기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엄청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평상시 식단을 보시면 이렇게 회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신선한 불포화 지방들을 많이 먹게 돼요. 저는 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기름을 뭐 숟가락으로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식이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십니다. 식물성 기름이건 동물성 기름이건 해조류가 가진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 생선에 비해서는 상대도 안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육지 식물이고 육지 동물이잖아요. 자기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포화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가 많은 성분들은 수생식물들이라고 했죠. 육지 생물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육지에서 나온 식물이나 동물성 기름들을 그렇게 굳이 찾아서 드시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생선 좋아하고 해조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오메가3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정도의 기름에는 다 일정 부분의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가르실 필요는 없고 기름을 따로 이렇게 드신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 우리 몸에서 기름만 드시면 우리 몸이 되게 싫어합니다. 기름만 들어오는 상태를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이거를 맛있다고 느낄 때 위도 열리고 위장장애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 숟갈 퍼드시는 행동은 이걸 약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영양소입니다. 절대 약이 아니고 본인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순수한 성분들로 드시면서 여러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는 별로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메가6는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염증의 전달 물질로 써요. 똑같은 지방산인데 우리 몸이 임무를 그렇게 부여했어요. 너는 염증 전달 물질로 좀 해라. 그래서 오메가6 많이 먹으면 만성염증이 높아집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메가6가 많은 기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6를 많이 먹는 건 적절한 행동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DHA, EPA라고 하는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게 가장 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별로 안 높아요. 올리브유가. 그런데 오메가6도 안 높아요. 좋은 것도 적게 들었고 나쁜 것도 적게 들었어요. 근데 불포화 지방의 비율은 다른 기름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에요. 이거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하는 거지. 올리브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메가6가 적지 않냐? 근데 오메가3도 적어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오메가3도 별로 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리브유를 이렇게 화학적인 성분으로 찾아서 드실 필요는 별로 없다. 다만 다른 기름들이 오메가6가 좀 더 많다고 하니까 염증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콩기름, 옥수수 기름 정도 수준의 그런 오메가3, 6 비율들 뭐 다 괜찮은 편이니까 기름이라는 게 미량 넣어가지고 맛을 올리기 위한 그런 건데 그거를 굳이 기름을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굉장히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업자들이 이 기름이 레드오션이죠. 너무 많은 기름들이 있으니까 이 기름을 마케팅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성분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포화 지방이니 오메가3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둘릴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강 이슈가 많거든요. 실제 본인 몸의 체형, 살찐 상태, 운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을 신경 쓰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적당한 칼로리 드시고 너무 사소한 거에 그렇게 목숨 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오메가3를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니 이건 아마도 콜레스테롤 있는 곳에 좋은 기름인 불포화 지방산이 가가지고 씻는 건가 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 착각과 논리적 비약을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기름이 콜레스테롤 쫓아내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좋은 기름이 오메가3 같은 게 들어오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살짝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간에서 어차피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낀 간이 콜레스테롤을 약간 덜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메가3를 먹는다 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콜레스테롤이 정말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사람한테 오메가3까지 주기도 하고 막 의사가 그러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뇌 신경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가 필요하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오메가3의 실제 효과는 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1번, 이게 압도적이고, 부수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좀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부수적으로 염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염증 줄인다는 효과 때문에 뭐 심장질환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걸로 갑자기 막 그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애매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다 권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굳이 찾아서 먹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뇌 기능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그거 이상 되게 많이 먹고 있어. 그래서 덜 먹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동맥경화까지 있다면 아예 약을 써가지고 떨어뜨려야 돼. 오메가3는 간이나 혈관이나 그런 데 중요한 게 아니고 뇌의 신경 기능이 엄청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미 많이 먹고 있더라. 근데 정 걱정되면 영양제로 먹는 건 당신의 선택이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람은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있으니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해조류와 생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식에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실제 뇌 신경 기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오메가3의 중요성이 나오게 됐고, 늘 그렇게 먹기 싫으면 생선에서 꺼낸 오메가3, 크릴새우로 만든 오메가3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메가3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데 신경 기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필요하다. 다만 서구권 사람들만큼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 엄청 먹고 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사람들보다는 그런 액상과당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체형이 그래도 괜찮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았던 요거트를 많이 먹고 샐러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게 이제 약간 신화처럼 됐죠. 특히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서 지중해 식단이 좋은데 제 생각에는 한국 식단이 엄청 좋아요. 다만 우리나라 식단의 단점은 맵게 먹고 짜게 먹는 거. 그 두 가지만 조금 조절하신다면 굳이 지중해 식단을 찾아 먹어보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식당은 오메가3가 워낙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나라다.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시면 되게 이제 이만하게 큰 약이 1g, 2g 엄청 기름 덩어리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기름을 먹어도 될까 싶은데 간에 비축력이 대단해서 그걸 가지고 꽤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메가3를 먹으면 그날 당장 뇌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간이 그 오메가3가 포함된 중성지방을 뇌에 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간이 그걸 오랫동안 비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간 상태가 아니라면 꽤 비축량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영양제로 먹거나 음식으로 먹을 때 과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오메가3를 포함한 너무 많은 지방을 먹어서 지방간이 되는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신 분들은 오메가3조차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긴 합니다. 지방이 많아졌을 때 첫 번째는 비만이 되고, 비만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사성 지방간 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간에 이상이 있으면 딱 우리나라 두 가지 원인이었었거든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에 의한 간염. 결국은 이 두 가지 다 전부 다 심해지다가 간경화가 되고 간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없는데 간염이 생기고 간경화, 간암까지 생기는 이 사람들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해놓은 게 이제 대사성으로 간염이 생기는 분들입니다. 이걸 매쉬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사 이상에 의한 지방간에 의한 간염이다. 간세포에 지방이 가득 찼어요. 간이 남는 에너지를 지방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는 에너지 지방을 우리 피하 지방이나 이런 데 보내면 되잖아요. 보내도 우리 몸이 받지 않아서 결국엔 간에 지방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만과 이런 잘못된 식이습관이 여러분들의 간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데, 간 상태를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검사 방법이 간 초음파입니다. 간 초음파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대부분 다 건강검진에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으니까 간 초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에 지방이 낀 정도가 얼마인지, 만약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식단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방 식이를 줄이시고
또 탄수화물 시기를 줄이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지방간 상태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